저번 영상에서 전치사를 한 번에 정복하겠다는 마음과 열정은 잠시 내려두기로 했죠? 전치사 초면이라면 이전 영상부터 봐주세요. 전치사 정복은 못해도 문장에서 전치사를 만났을 때 아는 얼굴이어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테니까 기본 전치사의 기본 뜻을 같이 알아봐요. 이것만 알면 전치사는 끝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뜻 위주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전치사 at은 기본적으로 어떤 점, 포인트라는 느낌이 있어요. 4시 30분 같은 시간도 하나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의 지점을 말하고 싶을 때 전치사 at을 씁니다. 7시 30분은 카페가 여는 시간의 지점이에요. 이렇게 시간의 지점에는 전치사 at이 잘 어울려요. 아직 만난 적 없는 더가 나왔는데 오늘은 몰라도 돼요. 오늘 중요한 건 전치사 at은 시간의 한 지점, 그것과 관련된 관계를 나타내주는구나 이거예요. 나이도 내 인생의 시간에서 보면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문장 구조가 나왔는데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할 테니 저 구조에 당황하지 말고 그녀는 결혼했다는 문장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32의 나이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어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2에 결혼했다고 말할 때 전치사 at이 잘 어울리겠죠. 위치도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치사 at을 쓸 수 있어요. 위치에는 무조건 at이다 이건 아닙니다. 제이크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회사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갑자기 웬 TMI냐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메일 주소에서 말하는 이 골뱅이 있잖아요. 얘가 바로 at이에요. 내 계정의 위치가 구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이트는 보기, 봄이라는 명사고 first는 명사가 아닌데 어떻게 first가 전치사 뒤에 왔을까요? 명사를 설명해주는 단어는 명사 앞에 올 수 있죠? first는 명사 sight을 설명해주려고 온 거예요. 전치사 뒤에 언제나 명사가 오는데 그게 전치사의 바로 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봄이라는 건 첫눈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때 at first sight을 써요. 첫눈이라는 건 짧은 순간이죠. 전치사 at의 짧은 일시적이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at first sight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라고 말할 때 전치사 at이 와요. 휴일은 순삭 느낌이 있잖아요.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at이랑 크리스마스가 찰떡이구나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치사 in에는 영역이나 공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녀가 서울이란 영역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in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가방 안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를 말할 때도 in이 잘 어울리죠. in이 월, 연도, 계절이랑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살펴볼게요. 1월에 2월에 이렇게 월을 나타낼 때, 2007년에 2020년에 이렇게 연도를 나타낼 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계절을 나타낼 때 전치사 in이 오는데요. 월, 연, 계절은 모두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기간이 하나의 영역처럼 느껴져서 in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로 해요. 아침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어때요? 하나의 시간의 영역 같지 않나요? 그래서 in이 잘 어울려요. 그런데 밤에를 말할 때 갑자기 at이 등장해버려요. 전치사 at은 일시적, 순간적 느낌이 있다고 했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에 아무것도 못했을 테니까 잠만 잤을 거예요. 눈 뜨면 바로 아침이니까 밤 자체는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at night을 쓴다고 생각해주세요. 전치사 in은 점이 아니라 영역이기 때문에 점보다는 지속적인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in the night을 쓴다면 in 덕분에 지속의 느낌이 들어갔으니까 밤중에, 야간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전치사 on에는 어떤 표면, 접촉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베르사체 드레스가 바닥이랑 닿아있는 관계를 전치사 on으로 나타내준 거예요. 바닥 위에 베르사체 드레스가 놓여있다는 말이겠죠? 사과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나무와 사과가 닿아있는 거니까 on을 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n은 요일과도 잘 어울리는 전치사예요. 나는 너를 볼 건데 월요일날 볼 거라고 말할 때 전치사 on을 써요. 이렇게 요일에는 전치사 on을 쓰는데 그 이유를 무작정 외우는 건 금방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억지 같아 보여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달력에서 약속이 있는 날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요일에 전치사 on이 찰떡이라는 걸 알았는데 가끔 이런 걸 봐요. 복수형이라는 건 여러 개란 뜻이잖아요. 일요일이 금요일이 여러 개다? 일요일에 스티커를 붙이고 금요일에 스티커를 붙여요.
어떤 약속이나 일정이 일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치사 온 뒤에 요일을 복수형으로 쓰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인 화요일은 날짜상 1월 9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1월 9일에 보자처럼 날짜에도 전치사 온이 찰떡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앳 할 때 봤던 크리스마스는 순상 느낌이라 앳이 어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온이 왔네요. 영어 사람들 나라에선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죠. 하루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12월 25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말할 때는 순상 느낌의 앳이 어울리지만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12월 25일 하나의 날, 요일이죠. 그때는 온이 어울립니다. 동사 리는 기대다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은 나에게 기대라는 뜻의 팝송 제목이에요. 기대면 닿잖아요. 온이 오는 게 자연스럽죠. 전치사 to는 어딘가를 향해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 부산행의 영어 제목이 트레인 투 부산인데요. 이 열차가 어디로 가죠? 부산으로 가죠? 그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전치사 to예요. 그가 직장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to가 어울려요. 어떤 물건을 나한테 줄 때요. 물건을 주는 방향이 나죠? 그래서 to가 어울리는 거예요. 어딘가로 이동하는 느낌이 to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동이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도착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to는 뭐뭐까지 라는 의미도 가져요.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from도 전치사예요. 이런 뜻이고요. 금요일까지를 말하고 싶어서 전치사 to를 썼어요. 전치사 with의 대표적인 의미는 함께입니다. with는 많이 봤죠. 나는 사는데 나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전치사 with를 써요. 자, 무언가와 함께하면 그것을 소유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라가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럭셔리 호텔에 레스토랑이 있다는 말도 이렇게 전치사 with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팔을 사용해서 그것을 자르라고 할 때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전치사 with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요리 레시피 사이트에서 본 문장인데요. 여기서 시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계절, 시즌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양념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시즈닝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과 후추를 이용해서 치킨을 양념하라는 말이겠죠. for는 어떤 목표, 목적, 대상의 느낌이 있는 전치사입니다. 존재하는 목표, 목적이 너라서 전치사 for를 썼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선물 같은 거 줄 때 자주 쓰는 문장이에요. 이때 for는 누구, 무엇을 위한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쩌고저쩌고 for beginners라고 하면 자, 이 어쩌고저쩌고로 만든 이유가 바로 beginners입니다 라는 말이 되니까 초보자를 위한 이라고 말할 때도 전치사 for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전치사 for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의 지속을 말할 때도 자주 쓰는 전치사예요. 그럴 때는 주로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긴 시간 동안이라는 건 오랫동안이란 뜻이 되겠죠? 전치사가 눈에 좀 익었죠? 이번 영상의 목적은 이게 다예요. 앞으로 전치사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친해지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기본 전치사를 같이 살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